국힘이 뽑은 최고의 또라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김민수. 여러 또라이를 봤는데. 최고위원입니다. 야, 이게 국힘 최고위원 중에 정신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국장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이게 다 중국인들이 불법 개입을 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 좋아. 중국인들이 개입할 수도 있겠지. 근데 개입해서 국장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지. 얘는 국장이 올라서 싫다는 거잖아.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자꾸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 새끼가 고버스 샀구나. 어? 그거 아니면 이것 때문에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나라 망하는데 돈을 왕창 걸었을 것이다. 그렇지. 중국 돈이면 어떻고 미국 돈이면 어떻고 쌈짓 돈이면 어떠냐고. 그래. 돈이 얘네들 들어오는 게 특징이 중요해. 그거잖아. 최상목이는 지가 경제부총리 하면서 뭐 했지? 달러를 샀잖아. 달러 오르는 데다가 베팅을 했다. 우리나라 망하는 데다가. 근데 이 새끼도 내가 보기엔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곧버스 산 거예요. 손실률 40% 이상 나온 거야. 관련한 기사 보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외국인 자본에 관련된 보도자료 한꺼번에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민수가 TV조선에 나와서 본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대한민국 자체는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다.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태다. 중국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를 장악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아닌 것이다. 카카오, 네이버 등 통신과 관계된 기업 몇 개를 장악해버리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전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 답답하다 진짜. 병신 새끼 아주 그냥 자, 똥을 쳤싸요. 똥을 쳤싸. 입으로 똥을 자, 쳤싸고 있어. 중국인이 들어와서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을 다 사버린다고 하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보면은 중국 자본 비중이 삼성전자는 전체에서 11위 정도고요. SK 하이닉스는 14위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근거라도 내놓고 좀 씨부르든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아니, 최고위원이라는 인간이. 중국인들이 삼성을 왜 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삼성 사고 싶어해.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왜 사고 MDB를 왜 사요? 그러니까. 그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 말대로라면? 안 되지 그러면. 그리고 야 김민수 너 이 새끼 너 집에서 쓰는 물건 중국제 하나 나올 때마다 한 대씩이야 이 새끼야. 10원에 한 대씩이래. 씨. 너 먹는 것도 중국산 먹기만 해봐. 자,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10월 9일 기사인데요. 올해 국내 주식 최대 거래 외국인은 영국인이다. 그냥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영국인 44.7%, 그 다음에 케이맨 제도가 14.1%, 이 제도는 어디 있는 제도인데 이렇게. 어디 있는 제도겠어요. 남태평양 어디 있대며. 예. 우리나라 무슨 건모회들 조세 아닐까? 회피처죠. 그러니까. 그리고 싱가포르 12.1, 미국 12% 이렇게 됐고, 영국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가 전체 외국인의 70% 이상이고요. 중국인 비중은 0.5%입니다. 일단은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중국인이 돈을 넣으려 그러면 달러를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 안에서는 달러의 외부 유출이 안 돼요, 사실상 법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0.5%도 중국의 기관이거나 한국하고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면 교환 조건으로 살 수 있어야 이 정도가 허가가 나는 겁니다. 홍콩도 중국으로 치지 않나 그렇게 치면? 그렇죠. 홍콩 그러면 자본들은 다 포함한 홍콩이겠네. 거예요. 씨, 뭐야? 그래서 중국 본토에 있는 부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처럼 아무데나 해외 거래 주식 막 테슬라도 사고 뭐 엔비디아도 사고 애플도 사고 막 살 수 있잖아. 중국 애들은 그거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본 중에 물론 그 단기 투기성 자금도 있기는 있죠. 근데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집어넣은 건 단기 투자 자금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영국 자본들, 유태인 자본들 같은 경우에 단기 투자를 활발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 양상이 바뀌고 있어요. 중장기 우량주로 투자를
투자를 고정형으로 전환하는 방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빼는 것도 없다. 네. 이런 얘기, 기사가 나가질 않아요. 지금 들어왔던 자본들이 나가질 않아. 한국장 말고 다른 데를 가갖고는 비빌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보유량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 현황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40.6%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 투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11.7, 싱가포르가 7.1, 케이맨 제도가 2.4. 그래서 저는 솔직히 케이먼 제도하고 싱가포르 쪽은, 싱가포르는 옛날부터 이명박의 저수지인 거 소문 났던 데고, 케이먼 제도는 사실 최근 들어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가들이나 또는 불법 비자금들이 케이먼 제도에 상당히 많이 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일부는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검은머리 외국인 흉내를 내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한테 주고 있는 몇 가지 특혜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공매도를 무기한 대로 할 수 있다든지 보증금을 걸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여건들 때문에 일부 국내 투기성 자금들이 그런 방식으로 국적을 세탁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건 장이 불안할 때 개미들 흔들어 털어먹을 때 얘기고 지금 시장에서는 물건을 쉽게 말해서 내가 주식을 팔고 돌아서는 순간 후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인 투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주식 시장 안에 예치금들이 사상 최대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기사를 뭐라고 쓰냐면 국내 증시의 예치금이 사상 최대를 돌파하고 있는데 신용 비율이 너무 높다. 빚내서 투자하고 있어서 우리 주식시장 위험하다라고 기사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빚내서 투자하는 거 위험할 수 있죠. 주식이 폭락하면 터에 내야 되고 그만한 손실금으로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 B2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만 나는 이 기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기사를 쓰는 의도가 나쁘다는 겁니다. 아니 70% 80% 빚내갖고 부동산 사는 거는 투자고 어? 빚내가지고 주식에다 집어넣으면 투기입니까? 아니 어느 자본시장에서 그따위 얘기들이 돌냐? 어느 자본시장에서 그따위 얘기들을 돌리냐고요. 오히려 그 자본시장에서는 좋아할 일이지. 어찌됐거나 돈이 들어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투자고 증권은 투기라는 거지. 오히려 증권이 더 투명하고 증권이 더 확실해요. 최소한의 오픈된 정보라도 볼 수 있는 데는 주식시장인 거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서 분양관모만 보고 부동산 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냐고. 네, 문제는 이 국힘의 최고위원이라는 인간이 이런 말을 그냥 TV조선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걸 보는 인간들은 또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국힘이 최고위원이 얘기했다 이러면서 믿을 거 아니야. 난 진짜 우리가 이런 인간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야. 이런 수준의, 이런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이런 수준의 사람들하고 같이 한 국가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담담하다. 지금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붙을 텐데, 지금 지선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 올려야 된다. 부동산 보유세 올려서 가격 상승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기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민주당 내부에서 보유세 올리면 진다. 강남 상구도 지고 서울 신구 진다 그러는데 물론 부동산 보유세가 올라서 화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1%까지 올리면 50억짜리 집 가진 사람은 5천만 원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표를 안 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우리 표 안 주잖아요. 원래 안 줘. 애초에 우리 표 아니지 그 않았어요? 투표는 북한에서 인간이 내려와도 찍어주는 북한 거예요. 간첩이 내려와도 북한 성범죄자가 내려와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야. 걔네들은 집값이고 뭐 부동산 정책, 주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진보 정치를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보유세를 늘림으로 인해서 그 세금이 늘어나면서 손실 보는 사람이 생기겠지. 가진 거라고는 25억짜리 집 2채밖에 없는데, 예. 가진 거라고는 종부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살지도 못한다. 뭐 이런 개소리. 가진 거라고는 그 집에서 나오는 한 달에 1,300만 원씩 하는 월세밖에 없는데, 세금을 5천만 원씩 내고 우리가 뭐 먹고 사냐. 이런 사람들을 표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그거 한 줌입니다. 한 줌. 멍청한 짓이 아니고 지금 전 국민 혈압 올리려고 하는 소리죠. 50억을 가진 사람이 5천만 원을 내기 때문에 겁나게 무리다. 5억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500만 원 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얘기할 때 형평성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이게 우리가 세금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떤 분위기였냐면 네가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조적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경제 전문가가 호나 피케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자본은 뭐다?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요. 제가 게을러서 돈을 못 벌었나 봐요. 제가 몸이 부서져라 24시간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한들 돈을 못 번다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상위 30%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30명이 11,000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상위 30명의 임대사업자가 11,000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000명이 30%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30명이. 30명이 11,000채를 이봐. 소유하고 한 사람이 있다고. 제일 많은 사람이 강서구에 이 사람인데 594채를 등록을 하고 있어. 48살이. 48인데 밑에는 41야. 나보다 어려. 형이 진 씨예요. 마포구의 김 씨야. 이 사람은. 왠지 아버지가 증권 조작 같은 거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름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얻은 부에 대해서 저걸 갖다가 폄하하거나 저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런 사람들이 종부세를 몇 억을 내고 몇 천만 원을 낸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망하느냐는 거지. 아니, 나는 집만 갖고 있고 소득이 전혀 없어서 세금을 내게 되면 나는 생활을 못하고 죽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임대소득이 생기든. 아니 그것 때문에 세금 때문에 생활을 못해요. 그러면은 죽어야지. 어떻게? 집을 팔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이 되나 그래. 집은 죽어도 못 팔겠대잖아. 내가 24억짜리 집이면 종부세를 100만 원밖에 안 내는데 25억이라서 5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회사 다녀갖고 500만 원도 한 달에 월급을 못 받는데 이 세금을 내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인터뷰가 나온다는 거지. 아니 근데 도대체 500밖에 못 버시는 분이 25억짜리 주택을 집은 어떻게 어떻게 살 거야? 살래요? 그리고 나 그 방법 좀 알려주라. 이씨. 만일에 내가 그거를 20억을 빚을 내갖고 만일에 그걸 샀다고 치면 이 한 달에 이자가 최소한 그렇죠. 400만 원인데 그 25억 이자를 빚을 내주나요? 근거 없이? 아니, 집에다 물려갖고 내줄 수는 있겠죠. 아 25억을 다요? 그래서 내가 500을 벌어서 매일 은행 이자에 400을 쳐 바르고 100만 원으로 생활해서 10년이 걸리면 집이 50억이 돼갖고 25억을 벌게 된다고 치면 그거는 당신이 투자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 25억을 빌리면 월별 상황에는 2천만 원, 2,400만 원이 넘습니다. 6억 뭐 빚내가지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6억 빚내면은 갚아야 할 그 이자만 400만 원. 따라서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이런 고가의 아파트들을 소유할 수 없는 게 정상적인 국민인 거예요.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취득한 아파트들을 고리에 임대로 주면서 그 임대를 통한 수익으로 그 소유자가 가져야 되는, 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의 급여를 임대료로 뺏어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세 생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한다고 치면 주택을 못 가진 사람, 그리고 앞으로 주택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중과세, 보유세 증가를 오히려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서 집값이 떨어져야 비로소 내가 월세로 살까? 아니면 이걸 사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 집이 안에서 나와야 사실. 정상적인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정책은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집값을 올려서 서울시장을 졌다? 그래, 그거를 억지로 이겨보겠다고 정책을 뒤흔들면요. 전국의 지자체가 흔들리고, 나중에 총선, 대선 가서 더 많이 패한단 말이야. 민주당도 별 수 없구나. 서민위원 계약한다더니, 부동산 잡는다더니, 결국은 못 잡네. 왜? 지들도 부동산 갖고 있고, 오히려 정치하는 놈이, 국회의원들이, 정부 관료들이 다 투기쟁이고, 전부 다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런 걸로 돈 버는 놈들이니까라고 하는 거기다 인식밖에 더 주겠냐고. 거기다 지방 그 건설사들이 다 신문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도 얼마나 쉬워요. 그 지금 언론 플레이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 있는 고위 인사들이 서울에 부동산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안 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송원석이는 그렇게 막 욕하더니 대치동에 50억짜리 집 있던데? 그러니까 같이 까자고. 그러니까 다 까. 그냥 이 3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그냥 다 까. 다 까. 정치인들 다 까. 누가 더 많은지 한번 보자. 야, 누구는 차원이 다르더라. 야, 누구 재산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세금 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던질 수 있는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서민들이 따라갈 거 아니냐고. 그래놓고 그런 새끼들이 지는 50억짜리 집에 살면서 차관! 당신 지금 집 얼마짜리 살고 있어? 이지랄 하더라. 십새끼야. 니는 50억짜리 집에 살면서 왜? 니는 50억짜리 집에 살아도 아무 이상한 게 없지만 왜? 민주당 쪽 인사는 비싼 집에 살면은 무조건 꾸리꾸리한 거야? 아무튼 뭐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삐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와갖고 표 떨어져요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지가 투기꾼이거나 그렇지. 아니면 투기꾼한테서 사주받아서 그 짓 하는 거니까 그런 말 하는 국회의원들은 실명 밝혀서 배지 떼야 됩니다. 이런 놈들은.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옹호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정당하게 잘 사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러한